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개편을 맞아서 정치 고정 코너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레드캠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태경 의원 개편에 따라서 앞으로 격주로 이 레드캠프에서 만나보기로 했고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매주 뵙다가 이제 2주에 한 번씩만 뵙게 됐네요. 아, 그렇게 됐습니까? 네, 섭섭하십니까? 또 긴급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안 인터뷰 있으면 그때그때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의원님. 예. 지금 가장 뜨거운 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인데요. 예, 예. 의원님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종합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예. 제가 보면 일종의 좀 불량 보도와 부실 대응의 조합, 이게 혼란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불량 보도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 제일 인기 없는 게 양비론인데요. 근데 이 예. 사안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네. 양비론을 피할 수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음. 불량 보도는 제가 이 팩트 체크를 좀 제 나름대로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네. 그 대통령실에서 비보도 요청을 했잖아요. 네. 비보도 요청을 한 거는 곤란해서가 아니라 음. 그 소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음. 당사자에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 녹화가 됐잖아요. 네. 내려오면서 이제 녹화가 됐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일정이 있었어요. 일정이 있어가지고, 바로 녹화하기가 힘들고, 또 소리가 명징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걸로 이제 그 이후로 비보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전 MBC의 언론윤리 위반이 있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면은, 그 명징하지 않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사실 미국 모독 발언 논란이잖아요.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논란은. 바이든 부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 한미 간의 문제가 됐고, 미국 의원들이 한국 대통령 뭐 비판하는,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이런 글들을 본인 트위터나 이런데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버린 건데, 그러면은 그 단정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이 소리가 뭐냐라는 건 한번 체크를 해서 어떤 전문가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정적으로 바이든이라고 해버렸고, 그리고 좀 더 심한 거는 자막에 미국이라는 윤 대통령이 언급하지도 않은 단어를 괄호를 치긴 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미국 모독 발언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팩트 체크를 아주 불량하게 한 언론윤리 위반이라고. 그럼 부실 대응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 모르고 발언을 했다가 이제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서구에서도 많아요. 국내에서도 많고. 네. 이런 사고를 핫 마이크 사고라 그럽니다. 핫 마이크. 그러니까 네. 마이크가 뜨거운 상태인지 모르고. 그럼 이 핫 마이크 사고는 대응 원칙이 있어요. 대응 원칙이 뭐냐면 정치인은 항상 마이크가 켜져 있다고 전제하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즉각 대응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물론 즉각 대응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긴 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대응이 너무 느려요. 어제 대통령 답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바로 이야기를 다 했어야 돼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바이든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부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XX라고 한 이거는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대응이 굉장히 부실하죠. 그러니까 일단 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지금 의원님 지적에 따르면 또 한 가지는 바이든 부분 말고 이 XX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한 지금 입장 표명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입장 없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저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재명 부대변인의 이제 그 답변을 종합을 하면 이 XX는 논란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런 취지로 지금 답변을 했는데, 이런 답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논란에 1차적으로 중요한 논란은 미국 모독 발언이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한미 간에 핑퐁하면서 커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모독 발언 논란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성격 규정은 맞고 그리고 이제 비속어 논란은 2차적인 이슈이긴 한데 이것도 해명이 돼야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저렇게 품위 없는 말을 사석에서 쓰나 이런 의심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대통령실에서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제 그러니까 이 XX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코멘트는 부적절했다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못 밝히는지 이유를 해명을 해야 되고요. 저도 듣고 싶어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는 그 이 XX 발언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실에 촉구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당에서도 예. XX 비속어를 안 썼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아, 예, 뭐 이 사람이라고 한 거다, 뭐 이렇게 일부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도 제 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처음에 바이든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MBC 보도를 보고 언론 방송을 보고 나서 들으니까 그렇게 들려요. 근데 또 그게 아니라고 이제 날리면 혹은 날리면 뭐 이렇게 하고 들으니까 또 그렇게 들려요. 이게 제 솔직한 인간적인 답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혼란스럽고 명확하게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마치 독백처럼 하는 그런 발언들이라서 불명확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XX가 아니다라고 하는 발언을 저건 아니야라고 그분들한테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라고 바로 반박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에요. 한번 제 청력을 의심했기 때문에. 네. 근데 김은혜 홍보수석은 그 이 XX 발언을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브리핑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더 커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당시에도 적극적 긍정은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부인을 안 할 뿐이지. 네. 이 좀 다른 거거든요. 적극적 긍정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는 부인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이죠. 현재 상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긍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실의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이 빨리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질질 끌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가. 그리고 주호영 대표가 저는 이야기를 잘했다고 보는데 국내 야당이더라도 비속어를 썼으면 그건 사과해야 될 문제죠. 그럼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썼으면 사과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본인이 어떻게 팩트를 인정하느냐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네. 또 주변 사람들이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런 논란만 커지고 있는 알겠습니다. 게 지금 가장 아무튼 지금 불행한 문제다. 아무튼 지금 의원님께서는 앞서 MBC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그 팩트 체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했다는 점을 가지고 이제 불량 보도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어제 그 대통령실 출입 영상 기자도 혹시 성명 보셨습니까, 의원님? 성명 봤어요. 여기 뭐 어떠한 왜곡도 짜깁기도 없다라는 단정적 표현과 선언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영상에 대한 거죠. 자막에 대한 게 아니죠. 영상에 대한 것이다. 짜깁기 왜곡은 없죠. 그거는 뭐 영상 기자단 이야기가 맞고 문제는 자막이잖아요. 그런데 하지도 않은 말을 괄호를 쳤지만 미국이라고 언급을 한 거는 명백한 오보죠. 그러면 아까 저희가 이제 이재명 부대변인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부대변인이 밝힌 건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의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감정이라는 표현은 좀 뭘까? 하여간 확인 과정을 거쳤는데 바이든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왔으면 거꾸로 그러면 또 바이든이 아니다라는 특정도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도를 그럼 그렇게 했어야죠. 객관적 보도라면 뭐 예를 들어
그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문제다. 뭐 이런 반응도 있던데 그건 언론의 대응 태도가 아니잖아요. 언론은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고 무엇이 팩트라는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애청자 여러분들 저는 판단에 MBC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문제는. 그럼 MBC도 사과를 하고 대통령도 사과를 하고 이래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아까 아니, 이 비속어를 양비론이라는 썼다면. 표현을 쓰셨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속어를 썼다면 근데 그 부분이 불명확한 걸 빨리 해명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평가에 맡기도록 하고요. 짧게 지금 그 유엔 기조연설에서 북한 이야기를 전혀 언급을 안 했잖아요, 대통령이. 예. 이에 대해서 그 잘했다고 칭찬을 하셨던데 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북한의 어떤 자세, 태도, 속마음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거의 스토킹하듯이 네. 끊임없는 대북제안을 한 게 남북 관계를 더 악화시켰어요. 북한에서는 뭐 우리가 받을지도 않을 거를 왜 계속 제안하느냐. 그 히스테리 섞인 반응으로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했거든요. 예. 문 대통령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지난 남북 관계를 보면 서로의 뭐 똑같잖아요. 뭐 누구랑 사귀고 싶은데 그 사람 사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면 스토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북한 문제를 오래 들여다봤는데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타이밍은 남북 간의 물밑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타이밍이 오면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그 방향성은 천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대북 관계에 있어서요. 예. 그 방향은 이미 천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국제사회 앞에서 하는 거고 국내적으로 하는 건 약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그 시기가 저는 한 1년 뒤에 유엔 연설을 또 하면 그때 오면 된다? 그때쯤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